크아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 소장 크로코다일입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뽑았는지는 여러분 전혀 짐작을 못하시겠죠? 저처럼 누구를 찍을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임내 하는 사람들도 선거철만 되면은 살짝 미친다는 어떤 똥팔육 대부의 말처럼 다들 유력 대선 후보의 눈에 띄기에 간신짓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발뺌들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제 그게 더 부각된 선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최소한의 체면도 차리지 않고 무지성으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한 자칭 지식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사실 똥팔육 백과사전에서 제가 이미 유시민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시민의 민간인 납치감금 고문 폭행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유시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식인으로서의 유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을 상징하는 말이 뭐가 있죠? 바로 진보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진보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지식인이라는 게 그냥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지식인이 아닙니다. 지식인은 보통 인텔리라고 하죠.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구 응답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장폴 사르트르가 정의한 지식인의 의무에 따르면 1번 모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2번 자신의 지식을 민중을 위해 사용한다. 3번 혜택받지 못한 계급이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번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봐야 한다. 5번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6번 모든 권력에 대항해 대중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인의 의무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시민의 진보 어용 지식인 발언을 보면은 모든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하는데 어용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거는 권력에 순응해가지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용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지식인이 아닌 거고요. 이거는 마치 깨끗한 똥, 맛있는 음식 쓰레기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유시민은 사실상 지식인도 아닙니다. 왜냐면 유시민이 지식인과 어떤 비슷한 언행을 한 적도 없어요.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달 착륙 음모론 같은 거나 믿는 그런 지식인이 세상에 어딨어. 유시민은 진보 어용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어용이에요. 어용 인간, 어용인. 그러나 유시민이 재능이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요설꾼이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가끔 유시민이 뭘 토론을 잘하고 말을 잘하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포가 망난이지만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하니까 이제 어용 지식인 흉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는 백분토론 사회자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유시민은 이 중립성이 중요한 토론 사회자를 할 때조차도 이미 어용이었어요. 대놓고 자기는 완전한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편파 진행을 합니다. 그 뒤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노무현의 편에 서더니 그야말로 노무현의 친위대 노릇을 했죠. 당시에 이 친위대 노릇을 얼마나 악랄하게 했냐면은 이번에 대선에서도 나온 사표론, 심상정에게 가는 표는 사표가 되니까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유시민입니다. 당시에 민주노동당 후보였던 권영길을 향해서 권영길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사퇴하고 노무현을 찍으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정의당 애들 때문에 졌다 이렇게 징징대는 추악한 정치 퇴행을 만들어낸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도 유시민은 개혁국민정당이라는 노무현의 친위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니까 민주당이랑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까지 배지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자신의 사표론을 주장하면서 진보 정당들의 표를 쭉쭉 빨아가지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몰아주는 친위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 대가로 복지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열성적으로 어용을 했는지 노무현 정권 말에는 망해가는 열린우리당에 남아가지고 옥쇄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열린우리당은 해체가 되고 말았죠. 그 뒤로는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던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간다던가 하면서 항상 진보정당들의 멱살 잡고 단일화 안 하냐, 니들 때문에 한나라당에 졌다, 니들은 보수정당의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보정당들을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선거에 맨날 졌거든. 그러니까 유시민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일 때는 누구보다 강하지만 야당일 때는 듣보잡이 되는 어용의 숙명이다. 그래서 낙선을 이렇게 거듭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라던가 정치 패널로 방송을 하게 되면서 논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출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진보 논객이라고 하면 진중권, 친노 논객이라고 하면은 유시민, 보수 논객 전원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세력을 상징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톡톡했습니다. 낙곰수 멤버들은 뭐 논객이라기보다는 어그로꾼에 가까웠고 활약한 시기 자체가 유시민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원조, 친노, 친이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유시민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친노라고 불리기만 해도 역적 취급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친노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버림을 받나 하고 봤더니 유시민은 또 그 친노 그룹에 없어요. 어디에 갔느냐? 국민참여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친노 대부 이해찬 이런 사람들은 다 조용하게 지내는 동안에 국민참여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기도지사도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이석기랑 같이 통합진보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순간에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석기 패거리한테 멱살을 잡히고 온갖 폐악질을 당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국민참여당이 지고 있던 부채를 통진당에 넘기고 탈당을 하면서 유시민 입장에서는 개이득이 된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정의당을 만들고 노유진이라고 해서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트로이카로 스피커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시민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정치에 뜻이 없으니까 작가로 불러달라 이러면서 정치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의에 의한 은퇴라기보다는 정의당이라는 곳이 워낙 의석수가 적고 친노인 유시민이랑은 좀 결이 안 맞으니까 정의당 내부에서 정치적인 제기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를 유시민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거기에 이제 은퇴 시점이라는 게 이미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한 이후였기 때문에 다시 권력을 쫓아가지고 문재인에게 돌아간 거고 앞서 말한 진보 어용 지식인도 이때 나온 말입니다. 다시 이제 따뜻한 친노 문재인의 품으로 돌아간 유시민은 어용 무식인에 걸맞는 그런 엄청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파들의 대표적인 폐악질이었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관심을 받으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대놓고 민주당이 압승한 그런 총선 결과에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용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전문가 무시는 이 사실 유시민이 조장한 바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용 무식인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바로 진짜 지식인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유시민은 자기의 어용짓을 위해 가지고 평소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전문가들을 매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똥팔육들은 와 우리 역시 우리 유시민 이러면서 그걸 다 믿고 전문가 불신이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디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용짓의 대가로 뭘 받게 되느냐? 바로 친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어용 머신도 이런 기름칠을 좀 해줘야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이라는 기름칠을 좀 받으니까 어용 무식인이 더 열심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에 대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소개한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를 비판한답시고 얼굴이랑 신상을 까버리고 매국이라고 욕을 하다가 외신기자 클럽 전체가 민주당에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몰락하기 시작한 조국 사태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데요. 조국에게 제기된 의혹은 다 거짓이다. 조국 사태로 촛불을 드는 대학생들은 다 보수 정당에 손길이 닿아 있다. 시위가 정당한데 왜 마스크를 쓰느냐. 이런 말을 하는 등 본인들이 했던 촛불 집회마저도 부정하는 언행으로 나이가 60이 넘더니 너야말로 뇌가 썩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용은 국민들의 의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게 진영 논리다. 더 이상은 자기를 지식인으로 포장하는 것조차 포기한 그런 무지성 어용짓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 탄압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돌격대 노릇을 하면서 검찰 와해를 위한 암약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죠. 유시민이 총대를 메고 한동훈이 기자와 유착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걸 빌미로 검찰 내 초엘리트로 불렸던 한동훈 검사가 2번의 인사에서 4번의 자천을 당하는 희대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허위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 검사에 의해서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검사가 안 봐줄 것 같거든요. 이미 합의 전부 거부하고 유시민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절대 용서 없다 이런 의견을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내비쳤죠.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어용도 아니고 그냥 무식인인데 이런 사람을 누가 실드를 쳐주겠습니까?
어용 무식인의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시민 씨가 이제 더 이상 요사스러운 새치 혀를 더 이상 놀릴 수 없도록 한동훈 검사장께서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